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장! 그날 난 언니 대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박다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아끼는 사장 때문이 아니라 삶 자체가 차가웠습니다. 다오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러. 심부름 좀 시킬 게 있어. 새엄마 조영란의 문자였습니다. 답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네. 오전 9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다온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언니 서주였습니다. 다온아, 미안한데 오늘 은행 좀 다녀와 줄래? 나 약속 있어서. 언니 명의인데요. 대리인 동의서 써놨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온은 새엄마가 내민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언니의 명품 구두였습니다. 이거 환불해와. 영수증 있어. 제가요? 응. 넌 착하니까. 착하다는 말. 어릴 땐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건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용 가능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오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26, 얼굴은 수척하고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그림자처럼, 새엄마의 심부름꾼처럼, 아버지가 남긴 빚의 보증인처럼. 나는 누구 대신 살고 있는 걸까? 중얼거린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다시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다온의 가방 속엔 은행 서류, 환불 영수증, 그리고 아직 뜯지 못한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군가의 대신이었습니다. 다온아, 오늘 일찍 들어와. 새엄마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편의점 알바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엔 서류 가방.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박다온 씨 맞으시죠?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다온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치매 노인 간병인 속의 건입니다. 계약직이고요. 조건이 좋습니다. 혼인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서류상일 뿐이고 월 300만 원에 계약금 3천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새엄마 조영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언니 서주도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천만 원? 네. 선만 보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상대는 40대 초반 수의사고요. 치매 어머니를 모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 자격이 필요해서 혼인신고는 하셔야 하지만. 다온아. 새엄마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넌 결혼 생각도 없잖아. 일도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엄마, 난. 언니 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못해. 치매 환자 간병 같은 거. 다오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간병인 겸 배우자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다오나. 새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 빚 아직 1,000만 원 남았어. 연대보증 선거 기억하지? 이번 기회 아니면 평생 빚에 시달릴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계사의 웃음, 새엄마의 기대 섞인 눈빛, 언니의 외면. 다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만나면 되나요? 이번 주 토요일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설계사는 명함을 내밀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오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 다오는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대신이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요. 설계사는 3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랑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바렌 페인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언니, 그리고 다온. 세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사무실이 오늘 면회 가능한 환자분입니다. 설계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하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흰 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다온의 눈엔 감금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새엄마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굴렸습니다. 그 눈빛이 다온을 스쳤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니, 공허함조차 사치였습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나 밖에 나갈게. 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혀. 야, 박서주. 새엄마의 제지도 소용없었습니다. 언니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은 깎이지 않아 길었고 손등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드님이 계신데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하십니다. 간호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새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서주 전연이. 다온아, 너라도 정신 차려.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다온은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병원 마당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차 안에서 언니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나 정말 못해. 너는 할 수 있지? 다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멀어지는 요양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온은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여러 번 했지만 요양병원의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니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달리 다온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다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온아, 큰일 났어. 새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다온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주가 짐 싸서 나갔어. 친구 집으로 갔다는데 전화도 안 받아. 네, 그 계약건 때문에 겁먹은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남은 건 너밖에 없어, 다온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온은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왔니?
앉아봐. 다오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엄마는 서류 뭉치를 다온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부업체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대보증. 내 아빠 빚 정리하려고 받은 대출이야. 다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은 왜 내가 성인 됐을 때 받아뒀어. 혹시 모르니까. 새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진 빚이야, 다오나. 법적으로. 이게 무슨 월 120만 원씩 갚아야 해. 내 편의점 알바비로는 턱도 없지. 새엄마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받아. 계약금 3천만 원으로 빚 정리하고 넌 편하게 살 수 있어. 다오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도장,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빚. 서주는요? 서주는 도망갔잖아. 애는 원래 그래. 힘든 일엔 절대 안 나서지. 새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달라. 넌 착하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착하다는 말. 다오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이자는 매일 불어나. 내일 설계사한테 연락할 거야. 새엄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신촌 카페. 약속 장소 문자 보낼게. 방으로 들어간 다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지. 새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넌 착하니까. 다오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오나, 넌 참 따뜻한 아이구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차가운 세상에서 얼어붙은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다오는 휴대폰을 들고 설계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약속,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가 가죠. 중얼거린 목소리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신촌역 뒷골목 카페. 다오는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제일 무난한 베이지색 니트를 선택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약일 뿐이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자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다온 씨?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선우. 설계사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피곤한 듯 눈 밑에 그늘이 깊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물을 다루다 생긴 흔적일 것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다오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선우가 카운터로 가는 사이 다오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요. 선우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사님께 이야기 들으셨죠? 선우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상태랑 계약 조건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우가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하죠. 다오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거부하세요. 간병인이 12명도 넘게 바뀌었어요.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하고. 선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에선 더 이상 집에서 모시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요. 요양병원을 권했죠. 그런데 왜?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키우셨는데 마지막까지 낯선 곳에서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어요. 서류상으로라도. 다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 안에 번졌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설계사가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집안 빚도 갚고 가족 심부름도 도맡아 하신다고. 선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다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착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다오는 그의 상처난 손을, 지친 눈빛을, 조심스러운 말투를 봤습니다. 이 사람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드릴게요. 선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제가 급한 거지 당신을 재촉할 권리는 없으니까. 다오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묘한 평온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오는 밤마다 류선우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선우동물병원 원장 류선우라는 글씨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새엄마는 매일 재촉했습니다. 결정했어.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데. 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밤 다오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우 씨, 저 박다온입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언제 만날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동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동사무소 앞. 다오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 웨딩드레스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다온 씨. 선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도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아침에 동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오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획이 흔들렸습니다. 선우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 두 분 서명 필요한데요. 제가 미리 받아왔습니다. 선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감각이 다온을 스쳤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구나.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말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축하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할 수 있다는 걸 다오는 처음 알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오후에 입금됩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우가 다운을 받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평범한 부부로 봤을 것입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도망치지만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가 또 낯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하세요. 다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우의 눈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우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내일 짐 정리하고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오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우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법적 결합. 하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인간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오는 가방 속 혼인신고 확인증을 만졌습니다. 박다온, 배우자 류선우.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대신이 아니라 진짜로. 토요일 오후 다오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주소지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단독주택. 벽에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작은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류선우라는 이름표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와 약간의 소독약 냄새. 1층이 어머니 방이고 2층이 우리 방입니다. 선우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방이라는 말에 다온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은 따로예요. 선우가 다온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좁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선우가 왼쪽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창문으로는 뒷골목이 보였습니다. 불편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새엄마 집 다락방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정리하시고 저녁 때 내려오세요. 같이 먹어야죠. 선우가 내려가고 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시계. 그게 다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이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오는 창틀에 기대어 바깥을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저녁 7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선우가 냉장고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마트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냉장고 안엔 요구르트 2개와 김치 1통뿐이었습니다. 제가 내일 장 볼게요. 같이 가죠.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우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파를 썰어 얹었습니다. 별로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보통 이렇게 먹어요. 후루룩 소리만 오갔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무세요. 밤이 되면 좀 예민해지셔서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선우가 말했습니다. 다온 씨.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 다온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불안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다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같이 배워가요. 선우의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밤 11시 다온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우가 어머니를 달래는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굴레일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엄마 집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낡은 집의 첫날 밤. 다온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다온은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 쿵쿵. 아래층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다온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우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아들이에요. 싫어, 가. 누구야 너.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밤새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다온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온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온이에요. 밥 먹어야 하는데 문 열어주실래요?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다온이요. 선우 씨 아내예요. 처음 뵀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지만 다온을 향해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다온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다온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예쁘세요.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같이 나가요. 다온이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를 앉히고 다온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죽.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긴 죽. 알겠어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냉장고엔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온은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선우가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낮게 말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온이 불을 켰습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되니까요. 30분 후 하얀 죽이 완성됐습니다. 다온은 작은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숟가락을 들려주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둘렀습니다. 싫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다온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다온 씨, 선우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온이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온의 팔을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다들 날 버리려 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버려요. 다온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는 잠들었습니다. 다온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다온의 손등엔 빨갛게 데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선우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선우가 직접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온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무서워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의 연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저녁 선우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 다온 씨.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다온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곧 다 됐어요. 선우는 멍하니 섰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고 밥 냄새가 나는 게. 오늘 마트 다녀왔어요. 냉장고 채웠어요. 다온이 국자로 찌개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 괜찮나? 어머니는요? 조금 전에 주무셨어요. 저녁죽 드시고. 식탁에 차려진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에겐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앉으세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집에 밥 냄새가 나는 게. 다온은 아무 말 없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맛없으면 말해요. 다음엔 다른 거 할게요. 선우는 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 두부는 부드러웠고 애호박은 아삭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물 소리만 오갔습니다. 선우는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더 드실래요? 아니요, 충분해요. 선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요리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다온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해먹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선우는 다온의 얼굴을 봤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게요. 장도 보고 요리도. 다온이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계약 내용에 포함된 거잖아요. 다온이 웃었습니다. 간병하고 집안이라고. 선우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거지하는 다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부엌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다온 씨. 네. 고마워요. 진심으로. 다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품 묻은 손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갚아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밤 10시 선우는 2층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래층에서 다온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 집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던 게.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온의 손끝에 생긴 작은 온기가 천천히 이 낡은 집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어머니의 방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밤새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부엌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온도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복도를 지나며 다온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다온은 어머니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조금씩 공격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어머니는 침묵으로 답하셨으니까요. 빨래를 다 개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다온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며느리구나. 다온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네, 어머니. 저 다온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다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집에 새댁이 들어왔구나. 다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선우가 장가를 갔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 꼴이 돼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힘들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같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다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힘들어요. 어머니 착하세요. 거짓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나 요즘 미쳐가는 거 알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들 얼굴도 가끔 잊어버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 하늘이
어떤 색인지도 잘 모르겠어. 다 흐릿해. 다오는 말없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위에 상자 하나 있어. 꺼내줄래? 다오는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구두 상자였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어린 선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엔 하얀 강아지 한 마리. 예쁘시네요, 어머니. 그때가 좋았지.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선우 혼자 키웠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우리 둘이면 충분했거든. 다오는 사진 속 강아지를 봤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 선우가 10살 때 키웠어.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치매 걸리고 나서 복실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우리 선우 잘 부탁해. 어머니의 손이 다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겉으로 난 그런 척하지만 열이 내야.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다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구나. 이 집에 와줘서. 그 순간 다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다온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분은 사랑받던 사람이었네요. 중얼거린 말을 뒤에서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언제부터? 조금 전에. 선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돌아오신 거 처음 봤어요. 그러셨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선우가 다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사랑받던 사람이었다고.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틈새로 고요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은 흩어져 가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온도 함께 울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다온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흰 두부, 선우가 즐겨 먹는 된장, 신선한 채소들이 담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엄마 조영란이었습니다. 다온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온아, 나야. 새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래. 그럼 됐고. 새엄마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왔지. 바로 보내. 다온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빚은 계약금으로 다 갚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내가 먹고 자란 게 공짜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양육비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이제 26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지. 내 아빠 장례식 비용도 내가 다 댔어. 다오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릴 때, 선우와 밥을 먹을 때, 작은 집의 불을 켤 때,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다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능한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통장 관리는 이제 제가 할게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가서 잘난 척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내가 누구 덕분에 컸는데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엔 그 말들이 다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끊을게요. 야, 박다운. 다운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카트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언니 서주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다운은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진동이 계속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비우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살지는 내가 정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운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예전엔 이 길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많이 샀네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선우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서 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선우가 냉장고에 두부를 넣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 있었어요? 다오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선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밤, 다오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23개,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와 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 중얼거린 다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다온은 부엌 창문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하얗게 쌓이는 눈. 첫눈이네요. 선우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손엔 따뜻한 코코아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 드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오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첫눈 오면 엄마가 팥죽을 끓여주셨어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좋은 기억이네요. 당신은 첫눈에 무슨 기억이 있어요?
다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첫눈이 특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다온은 눈을 피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거나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랬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다온 씨.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이 집에서 사는 게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다오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다온이 선우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곳에 있는 기분이에요.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집이 이렇게 따뜻한 거.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봤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자러 갈게요. 다온이 빈 컵을 싱크대에 두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 계단을 오르는데 선우가 불렀습니다. 다온 씨. 네.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다온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2층에 올라온 다온은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은 멈춰 섰습니다. 문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다온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을 내밀자 하얀 눈송이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대신이 아니야.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새엄마의 잔소리도 언니의 부탁도 빚독촉도 더 이상 다온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다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줄 사람, 선우와 밥을 나눌 사람, 이 작은 집에 불을 켜줄 사람.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어. 다온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다. 창밖을 보며 코코아를 마셨다. 선우 씨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나도 처음으로 말했다. 나도 고맙다고.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처음으로 내 것 같다. 누군가의 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박다운으로 사는 오늘.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고 다운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마치 다운의 과거를 덮어주듯. 다운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조금 더 자신이 되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 다운의 인생에 작은 기적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다운은 시장 가는 길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마트보다 시장이 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적자로 힘들어하는 선우를 보며 다운은 조금이라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또 왔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보이던데. 이사 왔어. 네, 이 근처로. 그래, 어디? 아주머니가 시금치를 골라주며 물었습니다. 선우 동물병원 옆 단독주택이요. 어머, 거기.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류 선생님 집. 혹시 며느리야? 다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에, 유 선생님이 장가를 갔구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옆집 아줌마 들었어. 유 선생님 장가 갔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 두부 가게 할머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류 선생님 고생 많았는데 잘 됐다. 어머니는 어떠셔? 요새는 좀 괜찮으시대. 다오는 당황했지만 그들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두부 가게 할머니가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류 선생님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면서 병원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생선 가게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병원 보내면 편할 텐데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다운을 받습니다. 근데 자네가 와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장 올 때마다 우리 가게 들러. 싸게 줄게. 두부 가게 할머니가 두부 한 모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 고맙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며느리가 왔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온의 손엔 장바구니가 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덤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웃. 다온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새엄마 집에선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걱정했고, 안부를 물었고, 덤을 얹어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많이 샀네요. 시장 사람들이 덤을 많이 주셔서요. 다운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선우 씨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선우가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장가 갔다고 축하해 주시고, 어머니 안부도 물으시고. 다온이 웃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선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텼어요. 가끔 병원에 환자 없어도 시장 아주머니들이 강아지 데리고 오시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정말로. 2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요? 다온이 채소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뭐든 다온 씨가 하는 건 다 맛있어요. 다온은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잡초 사이로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처음으로 이웃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다온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우는 서재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우 씨, 녹차 끓였어요. 고마워요. 잔을 내려놓으려는데 장부 위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자. 많이 힘드세요? 선우는 장부를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3개월째 적자예요. 이대로면 병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환자가 없어서요?
요즘엔 큰 동물병원들이 생기잖아요. 최신 장비에 깔끔하고. 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낡았고 장비도 구식이고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죠. 다오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니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아니라 다온이 선우를 봤습니다. 병원 일로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제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오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다오는 선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우 씨, 제가 요양병원 갔을 때 봤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요? 동물이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치매 환자들한테 동물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거 들었어요. 선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펫 테라피. 네. 우리 병원에서 노견 돌봄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복지관 찾아가서. 다온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환자 없을 때 시간 남잖아요. 봉사로 시작하면 입소문도 나고. 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선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2주 후 첫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근 요양원에 선우와 다온이 온순한 리트리버 2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엔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 강아지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가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옛날에 키웠던 개가 생각나네. 할아버지 한 분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어르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매주 올게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요양원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 후 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류 선생님 병원이 봉사하신다며요. 우리 강아지도 좀 봐주세요. 요양원에서 선생님 봤어요. 친절하시더라고요. 환자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온 씨. 어느 날 저녁 선우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흑자예요. 정말요? 네. 당신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다온은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선우 씨가 하신 거죠? 아니에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다오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됐구나. 대신 살던 삶에서 다오는 항상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다온의 생각이, 다온의 노력이 진짜로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다온 씨, 선우가 불렀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온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무너지던 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다오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뒤쪽에서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봤던 구두 상자 외에 또 다른 추억들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식 사진, 갓난아기 선우를 안고 웃는 어머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다온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어머니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하얀 작은 강아지, 복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가장 행복한 날들. 다오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분은 중얼거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선우였습니다. 다오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우가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실이네요. 선우 씨가 어렸을 때 키우셨던. 네. 선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15살까지 함께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복실이는.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왔을 때 복실이가 늙어서 아팠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선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어머니 치료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냈군요. 입양 보냈어요. 좋은 집으로. 선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매일 복실이를 찾으셨죠. 제가 어디 숨겼냐고, 내놓으라고. 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절 원망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엔 제 얼굴도 못 알아보셨지만 복실이 이름만은 계속 부르셨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돈 때문에, 제 무능함 때문에. 아니에요. 다온이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가 놀라 다온을 봤습니다. 선우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도 복실이도 살리려고. 하지만 이분은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다온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어머니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선우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했던 날들, 선우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게 어머니한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다온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사랑받고 계세요. 선우 씨한테.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요? 어머니가 사랑받던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고.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들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보거나 그것뿐이었어요. 다오는 선우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어요. 선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오는 조용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와 복실이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다온 씨. 선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다오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앨범을 함께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선우의 어린 시절, 복실이와의 추억들. 모두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 어머니 방에 걸어드려요. 다온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럽시다. 그날 저녁 어머니 방벽에 사진이 걸렸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보시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지? 선우와 다오는 서로를 봤습니다.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싫어. 가. 다 가. 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우예요. 몰라. 너 누구야?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 제가 해볼게요. 다온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온 씨, 위험해요. 오늘은 정말. 하지만 다온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지 마. 오지 마. 어머니가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다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맞고도 계속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다온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다온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온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요. 따뜻해요. 어머니는 다온의 손을 쳐냈습니다. 싫어. 다온의 손등에 빨간 자국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워. 다들 날 버려. 안 버려요. 다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안 버려요. 다온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따뜻해요. 어머니의 손이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다온이에요. 다온. 어머니가 다온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다온의 뺨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다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다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안 가줘서. 안 가요. 어디도 안 가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다온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어머니는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온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다온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고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다운의 손등엔 빨간 자국과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선우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무서워하셨어요. 다운이 선우를 봤습니다.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선우는 다운의 손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하세요. 다운이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그렇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선우는 한참을 말없이 다운을 봤습니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죠. 그날 밤 다운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라고 불렀다.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라, 언니의 그림자가 아니라, 박다운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로 불렸다.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손은 아프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이제야 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다온은 손등에 자국을 봤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손의 기적. 그렇게 다온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다온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 생선 가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온이 웃으며 다가가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새엄마 조영란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 새엄마는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렇게 살면 되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자, 한잔하자. 할 얘기가 있어. 다온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소동을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30분만요. 인근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엄마는 다온을 훑어봤습니다. 살이 쪘네? 편하게 사나 보지. 용건만 말씀하세요. 쌀쌀 맞기는. 새엄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부업체 독촉장이야. 내 이름으로 된. 다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은 계약금으로 다 갚았잖아요. 그건 제1금융권이고 제2금융은 따로야. 내가 도장 찍었던 거 기억 안 나? 새엄마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2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2,500. 제가 언제? 성인 됐을 때. 넌 기억 못 하겠지만 내가 잘 보관했어. 새엄마가 담배를 꺼내려다 카페 안이라 멈췄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너 법적 제재 들어가. 다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남편한테 받아. 수의 사면 돈 있겠지. 그럴 순 없어요. 왜? 부부잖아. 새엄마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계약 결혼이야. 들통나면 곤란하겠네.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새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안 주면 내 신랑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결혼했는지 다. 엄마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 아니야. 새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빚쟁이지. 새엄마는 가버렸습니다. 다오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속 채소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우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늦었네요. 죄송해요. 좀, 괜찮아요. 어머니는 잠드셨어요. 선우가 다온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다온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500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선우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이제 겨우 흑자가 됐는데. 다온 씨. 선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쉬어요. 아니에요, 제가. 쉬라니까요. 선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 안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다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밤, 다온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새엄마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엄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잊지 마. 다온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예전에 쓴 일기가 보였습니다. 언니 대신 살던 세월은 이제 끝. 그때 쓴 말이었습니다. 다오는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 과거가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다. 도망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박다운으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다온은 일찍 일어나 새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후론 우리 사이에 돈 이야기는 끝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다온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방법을 찾자. 반드시. 다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를 끊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주 후 새벽 4시. 다온은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1층으로 내려가니 선우가 이미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선우 씨,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119 부를까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은 싫다고.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다온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온이 속삭였습니다. 저 다온이에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우도 여기 있어요. 옆에 있어요. 선우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선우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안해. 엄마가 짐만 됐지.
아니에요. 선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제 전부였어요. 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다운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약속할게요. 어머니의 손이 다운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고맙구나. 와줘서. 다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고마웠어요. 저를 며느리라고 불러주셔서.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해라. 둘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선우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다온은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우는 다온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 다온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상복을 입은 선우의 옷깃을 고쳐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류 선생님,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며느리, 고생 많았어. 끝까지 잘 모셨다며? 다온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밤, 빈소를 지키며 선우와 다온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 씨. 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다온이라고. 다온은 영정 속 어머니를 봤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웃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해 주셨다니. 영광이에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온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두 사람은 새벽까지 빈소를 지켰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들어가요. 다온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해요. 같이. 선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복실이를 아는 어머니. 어머니, 이제 복실이 만나셨겠죠? 다온은 선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선우는 다온의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 속에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받으며 떠나셨으니까요. 저녁 다온은 상복을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선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입을 거예요? 49제까지는 계속 입어야 하잖아요. 네. 다온은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온 씨. 네,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온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선우를 봤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가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선우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이제. 네. 가족이에요. 밤, 다온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으니까. 선우 씨도 잘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우린 함께니까. 다오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다오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편히 쉬시라고. 사랑했다고. 49제가 끝난 후 봄이 왔습니다. 다오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낡은 안경, 작은 장신구들. 모두 어머니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마 치매 초기에 쓴 것 같았습니다. 다오는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 씨, 이거. 선우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읽어보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 선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 선우에게. 엄마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고 있구나. 내 얼굴도 가끔 잊어버린다. 미안하다. 하지만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아빠 없이 힘들었지만 너만 있으면 충분했지. 복실이를 보낸 거 엄마는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지. 엄마가 정신을 잃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선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는 행복했어. 널 낳고 키우고 함께한 모든 날들이.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선우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다오는 선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우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셨다는 걸.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선우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선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오는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저녁 선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습니다. 여기 두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다온 씨.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어머니, 편지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다오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 다오는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저 다온이에요. 오랜만에 편지 써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언니 대신 살았어요.
새엄마 심부름꾼으로 살았어요. 빚에 짓눌려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이제 박다운으로 살아요.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라 나로. 유선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머니를 돌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랑해요, 아버지. 다온이가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온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다온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후회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산다.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다온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다온의 진짜 인생이 5월 병원 앞 작은 정원. 여기 어때요? 선우가 삽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 두 사람은 작은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목련 묘목이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새 출발 기념으로라며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선우가 묘목을 구멍에 넣었습니다. 다온이 흙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나무 주위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선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다온 씨. 선우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네.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이름을 걸까요? 작은 팻말에. 좋은 생각이에요. 유선우, 박다온. 선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함께. 다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럽시다. 나무에 물을 주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병원은 어때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예약이 밀려 있어요. 다온 씨 덕분에 소문 났나 봐요. 선우가 다온을 봤습니다. 펫 테라피도 3곳 더 늘었고. 다행이네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또 시작이네요. 가족인데 무슨 덕분이에요.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온 씨. 왜요? 전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다온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결혼이라고.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우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당신이 끓인 밥 냄새, 당신 웃는 소리, 당신이 어머니 손 잡아주던 모습. 다온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살고 싶어요. 선우가 다온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도. 저도요. 다온이 선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온이 웃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우 씨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았고 선우 씨 옆에 있는 게 편했어요. 선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선우는 다운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남아줘서. 저야말로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금 심은 나무에 어린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다운 씨. 선우가 다운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다운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요. 정말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며느리, 오늘 시장 와요? 다온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에 갈게요. 선우는 진료실로 들어가고 다온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다운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숟가락 소리만 오가는 식탁. 하지만 그 안엔 말로 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다온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어린 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가 크면 우리 이름을 걸자. 다온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선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선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니지만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요. 선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선물.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우가 직접 다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당신한테 딱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온 씨. 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다온이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 됐어요. 선우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푹 쉬어요. 좋은 꿈 꾸고. 선우 씨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온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대신 살아온 세월 끝에 진짜 나로 피어났다. 박다온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나는 주인공으로.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와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손을 잡고 걷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봄날의 약속처럼 우리의 사랑도 천천히 자랄 것이다. 박다온, 오늘도 행복합니다. 다온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박다온은 박다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대신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에필로그. 2년 후, 그 나무 아래서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앞 정원에 목련나무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꾸 류정이 어머니를 기리며 류선우, 박다온, 다온아, 이것 좀 봐. 선우가 병원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에는 동물병원 전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병원이 지역 우수병원으로 선정됐어. 펫 테라피 프로그램 때문에. 다온은 달려가 잡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선우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다온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이디어 내준 거잖아요. 우리 함께 한 거죠. 두 사람은 웃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돌이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시장 두부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믹스견을 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 며느리가 밥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할머니가 다운을 봤습니다. 며느리, 안색이 좀 다른데 혹시. 다운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지만 3개월이었습니다. 네.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들었어요? 아빠 된대요. 대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축하해요. 아이고, 잘 됐네. 다온은 얼굴이 빨개져서 선우를 봤습니다. 선우도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선우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도울 거야.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1층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방은 이제 작은 서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엔 어머니와 복실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죠. 다온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손주 보실 거예요. 잘 키울게요, 어머니. 다온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으로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우가 다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밤, 다온은 새로 산 육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천천히 썼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벌써 사랑해. 엄마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대신으로 살았어. 행복이 뭔지 몰랐고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지. 하지만 내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이 작은 집에서 살면서 알게 됐어. 행복은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서로를 아끼는 거라는 걸. 너는 그런 사랑 속에서 태어날 거야. 엄마와 아빠의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할머니의 사랑. 우리 아기 천천히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엄마가. 일기를 쓰고 다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만나고 싶다. 옆방에서 선우가 노크했습니다. 다온 씨, 아직 안 자요? 네, 들어오세요. 선우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임산부는 우유 마셔야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름 생각해 봤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선우 씨는요?
아들이면 다온 씨 아버지 성함 한 글자 넣고 싶어요. 딸이면 어머니 성함 한 글자. 다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사는 거니까. 선우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목련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선우 씨. 응. 행복해요.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봤습니다. 대신 살던 여자, 박다온.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봄날의 약속처럼 심었던 나무는 매년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아래서 다온과 선우의 가족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대신이 아닌 진짜로. 박다온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작가의 말. 대신 살아온 세월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대신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용기 있는 일인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신이 아닌 당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